바쁜 한국인 주식까지 바쁠 필요 없습니다. 알 것만 알고 불필요한 것은 요약하는 주식 요약 팁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슈를 늘 팩트만 체크하면 명쾌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남이 만든 공포와 환희에 속지 마시고 사실에만 집중하세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비전, 한미반도체 이렇게 네 종목을 다뤄볼 건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넘어서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삼성전자 또한 20만 원을 넘어서기 직전입니다.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HBM과 메모리 사이클의 핵심 수혜 기업이라는 것이고 하나비전과 한미반도체는 HBM 생산에 필수적인 TC본더 생산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한 시장에서 당연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운데 하나비전의 상한가는 조금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슈는 결국 하나비전의 가장 주목을 받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한미반도체 주주들 입장에선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이제 끝났나? 한미반도체 팔고 하나비전으로 넘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선 한미반도체 그 주가 차트를 보면 빠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한미반도체도 그 NXT 시장에서 만들어진 고가를 제외하면 거의 신고가 영역에서 놀고 있고 거래량 또한 계속 꾸준하게 터지고 있어요. 그냥 주가가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 않아서 주주들이 지루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2026년 2월부터 공매도 매매 비중이 10%가 나오다가 이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누적 공매도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결국 이 위치에서는 공매도 세력과 한미반도체 가치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누가 이길지는 뭐 결과적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한미반도체 주주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의 이슈를 분석해 보시면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삼성전자 TC본더 이슈가 나왔죠. 이게 진짜 악재인지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삼성 반도체, 한미반도체 TC본더 장비를 쓰지 않는다라는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단독 기사는 저는 별로 믿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시장에 오늘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하나비전이 상한가를 간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3E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데 HBM3E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고전을 겪고 있었다는 걸 모두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 과거 이름으로는 세크론이었어요. 근데 그 세크론의 TC본도를 이제 적용을 했을 때 계속 난항을 겪어서 테스트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회사 세메스의 TC본더 대신에 한미반도체 TC본더를 쓸 것이다 라는 분석이 확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한미반도체 또는 하나비전이 그럼 삼성전자의 발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 기사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HBM4에서는 자회사 세메스의 TC-NCF 방식의 TC본더를 채택하기로 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 세메스라는 기업은 삼성전자의 100%에 가까운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몰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계열사니까. 이 때문에 한미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비전의 TC본더를 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비전의 상한가는 딱 이 논리 때문에 간 건데요. 하나비전이 삼성전자의 TC본더에 공급을 할 것이고 하나비전이 대체될 것이다. 이 부분은 너무 과장된 해석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HBM4,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최상위 라인업
NVL72의 독점 공급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이 기사일 건데, 그 2월 20일에 나왔습니다. 뭐 한미반도체나 뭐 삼성전자나 이때 뭐 크게 반응한 건 없었어요. 근데 기사 내용에 보면 해당 기사의 핵심은 저는 공정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의 이제 일시 공정 도입 영향이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가 일시 공정을 도입했고 마이크론이랑 SK하이닉스는 일비 공정으로 HBM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 공정 세대 차이에 따라서 이 HBM의 성능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기대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전자의 그 HBM4 독점 공급, 이것도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일시 D램 수율이 성숙 수준에 올라서야 된다는 전제가 붙어야 돼요. 이 수율이 확실하게 잡히기 전까지는 삼성전자 독주라는 판단은 지나친 해석이 맞고, SK하이닉스 또한 일시 D램 생산 계획을 상향 조정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베라루빈 모든 모델을 삼성전자가 독점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독점 공급이 사실화된다고 해도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단정하기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TC본드의 시장 성장은 끝났을까 하는 거죠.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여전히 HBM 시장은 공급 부족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최종 생산을 하는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는 팹 회사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모든 기업들이 과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비 발주를 계속 늘려야 됩니다. 이에 TC본드 시장은 줄어드는 다운사이클이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는 업사이클 시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성장하는 업사이클 명심하십시오.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오늘과 같은 노이즈가 발생할 때 앞으로도 계속 흔들리실 수 있어요. 한마디로 시장이 성장하고 그 TC본드 시장에 미리 진출해서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 선두주자로 있는 기업이 밸류 추정치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해석이죠. 당연히 밸류 추정치가 높아질 건데 얼마나 더 높아질 거냐의 차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생각하는 것도 시대착오적 발상이에요. 이게 HBM이라는 게 단순히 뭐 미국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쓰고 있고, 이 전 세계를 겨냥하는 생산 국가는 당연히 중국이 있죠.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TC본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의 경우 생산 여력만 된다면 중국 반도체 업체용 공급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생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자회사의 이제 세메스의 TC-NCF 방식의 TC본드를 채택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미 반도체 주력 제품이 TC-NCF가 아니라 MRMUF TC본드이긴 한데, 한미 반도체 또한 TC-NCF 방식 장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삼성전자는 HBM 시장을 선점하고 싶어 합니다. 세메스의 기술을 통해서 HBM4에 진입을 했는데, 그럼 삼성전자의 경쟁 기업인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중국의 기업들이 세메스에게 장비를 공급해줘 하면은 냅다 내어줄까요?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공법에 대응하려는 경쟁 팹 기업 입장에서는 세메스가 아닌 다른 협력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미 TC본더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세메스의 공법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미반도체와 기술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삼성이 세메스의 TC본들을 채택했다 해서 한미반도체의 악재로 해석하는 이슈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오류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2026년도에 35조 이상 투자를 하기로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 35조 중에 90%가 D램과 HBM입니다. 그리고 청주 이제 그 팹에도 19조를 투자했고, 청주 팹 같은 경우에는 2028년도에 양산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M15X 조기 가동까지 붙어야 되고, 미국 인디애나 패키징 기지, 그리고 20단 이상의 HBM4E랑 HBM5를 대응하려면 이 결국 HBM 리더십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 상황에서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하나비전도 그렇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파트너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026년도에 캐펙스를 확대하기 때문에 평택에 이제 4번, 5번 공장을 조기 가동하거든요. 그럼 일시 기반으로 이제 뭐 공정 확대는 하겠지만 일시로 다 몰아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메모리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시 수율이 잡히지 않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나 하나비전과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비관적으로 볼 건 없고 삼성전자의 전략은 HBM4 점유율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비해서 최근에 좀 많이 뒤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글로벌 팹 기업이고 2026년도에는 20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상향 조정을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다호의 HBM 공장도 2027년도에 가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동을 해야 되는 공장들이 많아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가동해야 될 공장들이 많다는 건 들어가야 될 장비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메모리랑 HBM 경쟁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TC본드 입장에서는 여전히 호황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간단하게만 말하면은 이제 뭐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HBM3를 이제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상하이랑 허페이, 베이징에 공장을 증설하는데 HBM3면은 굳이 엄청 비싼 장비를 드린다기보다는 9세대 장비를 드리겠죠. 9세대 장비 중에서는 당연히 시장에 인지도가 있고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과 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미반도체가 유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YMTC 같은 경우에도 우한 3기 건설을 하고 이제 D램 시장에 진출을 계속 노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AI 자립 전략에 따라서 중국의 HBM 전쟁에 참여를 할 수도 있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그러면 이제 세메스를 채택했으니까 한미반도체에는 악재인가? 이 부분을 좀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미반도체는 현재 주력이 MR, MUF, TC 본더입니다. 삼성의 이제 세메스는 그 TC, NCF가 주력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미반도체는 TC, NCF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죠.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삼성의 공법에 대응하려는 경쟁 팹들은 세메스 장비를 쓸 수 없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외부 협력사는 필요하고 한미반도체 협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슈는 한미반도체의 악재로 해석할 수도 없고 하나비전의 단독 호재로 해석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정확히는 삼성전자 자회사의 세메스의 호재 정도로 오늘의 이슈를 해석했어야 됐는데 세메스가 상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아니면 하나비전이 아닐까라는 시장의 인식 오류에 따라서 하나비전이 상한가를 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비전이나 한미반도체 모두 현재 메모리나 HBM 사이클의 수혜 대상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반도체 팹 공장들의 증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의 주가는 메모리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는 그 23일에 메릴 린치에서 보고서가 나왔죠. 이 보고서의 핵심을 좀 따져보면 뭐 대단한 내용이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이닉스랑 그 마이크론의 HBM용 TC 본도는 한미 반도체가 점유율을 50% 이상 구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도 같이 보면 좋은데 한미 반도체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이 45%에서 50%를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26년도에. 이 50%라고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이죠. 소프트웨어 기업도 이렇게 내기 어렵습니다. 어, 뭐 전통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은 산업이 이제 미용 의료기기인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에서 그래도 가장 상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인데 장비를 공급하고 나서 얘네들은 소재 이제 소모품을 공급하다 보니까 소모품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50%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장비를 공급하지 소모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2027년, 2028년도까지는 장비가 없어서 못 파는 거지, 장비를 헐값에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가격 경쟁 협상력이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뭐그 TC본더 장비의 경쟁 업체들과 경쟁을 했을 때 뭐 크게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주주들께서 이런 노이즈가 나왔을 때 한미반도체 주가가 너무 반응을 안 하는데 이제 한미반도체는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럴 때마다 나온 논리가 있어요. 뭐냐면 한미반도체가 고평가냐 이런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를 했거든요. 아주 조금입니다. 물론 단기 순이익은 증가했어요. 단기 순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이게 이제 그 HPSP 지분을 이제 매각하면서 나온 이익 때문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5년도가 40억 정도 감소를 했죠. 이 실적 둔화에 대해서는 간단한 게 HBM4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세대 장비 전환에 따른 예산을 또 책정을 해야 되고 팹 기업들이 장비 과정 이제 장비 전환 과정에 있어서 수주 병목이 잠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수주하긴 할 건데 잠깐만 기다려봐 이런 거죠.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 하는데 만약에 뭐 메모리 사이클이 안 좋았다 이러면은 이 신호가 굉장히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게. 근데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메모리나 HBM 사이클은 더 지속될 것이고 더 확장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감소하는 걸로는 크게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좀 마음 편하게 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 주주가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멜린치에서도 해당 부분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 병목 현상이다. 장비 전환의 병목 현상이지 이게 해소가 되면 실적은 또 한 번 성장기를 거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린치 보고서를 좀 이제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26년 이제 상반기는 바닥이다. 신고가인데 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회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27년과 28년도가 폭발적 성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게 이제 폭발적 성장을 하기 전에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27년도나 28년도에 폭발적 성장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이 시점을 중간으로 잡았을 때 27년도 하반기거든요. 보통 주가는 1년 정도 선반영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뭐 메모리 시장이나 HBM 시장에 큰 변수가 없다면 26년 하반기부터는 한미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강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중국 기업들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그 HBM4에 대해서 뭐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의 한미 반도체가 고객이 좀 편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27년부터는 뭐 삼성도 고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인제 중국 시장이나 이런 또 뭐 경쟁 팹 기업들과 인제 확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특정 고객 편중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특정 고객 편중 완화가 된다라는 것은요, 더 안정적인 매출원이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상된 실적이 높은데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이러면은 예외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는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안정적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바닥 하단 밴드로 잡고 좀 더 비중을 늘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 공매도 비중이 뭐 누적 공매도량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어 공매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느 시점부터는 공매도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공매도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미 반도체가 고평가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주가는 수급 논리에 의해서 이제 수급이 기대할 만한 사실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시장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장비 기업들이 26년도에 더 높은 시세를 구갈 가능성만 열어두시면 되고, 악재가 아닌 악재처럼 보이는 노이즈에는 둔하게 반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평가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하나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어, 삼성전기가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 HBM 이야기하다가 무슨 삼성전기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삼성전기는 MLCC를 만드는 회사죠. 근데 최근에 그 MLCC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MLCC에서 세계 1위는 무라타입니다. 무라타가 이제 일본의 기업인데 세계 1위 기업이고요. 무라타가 최근에 이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기 MLCC 가격 만지작, 뭐 무라타 영향 받을 듯,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라타가 가장 이제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무라타가 지금 가격 인상을 한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라타가 가격 인상을 하면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럼 영업이익이 올라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삼성전기가 MLCC의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고 그 AI 데이터 센터발 MLCC 커패시터의 슈퍼사이클은 기대감은 있는 상태예요. 이 무라타가 1년 영업이익이 2조 6,576억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62조예요. 굉장히 높죠. 그럼 여기에 이제 빗대서 삼성전기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1년 영업이익이 9,133억입니다. 무라타에 비하면 2.9배 정도가 작은 수치예요. 그러면 시가총액은 무라타보다 낮아야 되죠. 2.9배보다 더 낮아야 됩니다. 왜냐면 전 세계 1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좋아도 너무 좋아서 영업이익은 2.9배 차이지만 얘는 전 세계 1등이니까 주가는 더 높게 붙여줘야 돼. 이게 프리미엄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은 이상하게도 삼성전기가 무라타 대비해서 1.87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9배 차이가 났으면은 뭐 대략 21조 정도에서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 삼성전기 주가로 보면 뭐 21조쯤이면 여기서 한 30만 원? 30만 원대에서 이제 상승이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30만 원대부터 더 주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매일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뭐 10% 이상씩 계속 뜨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업이익은 2.9배 차이가 나고 전 세계 1등도 아닌 삼성전기가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가? 먼저 이렇게 상승하는 모멘텀은 커피시터 가격 인상 기대감과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발 AI MLCC 커피시터의 슈퍼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한국은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강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시장이니까 전 세계 1등 기업이 있는 일본 시장보다 한국이 강하니까 삼성전기의 멀티플을 좀 더 높게 쳐줘도 용인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는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뭐 HBM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고평가
이걸 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보다도 한국 시장이 강해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도 엄청 고평가잖아요. 그럼 그 고평가라는 거에 대해서 굳이 지금 한국 시장에서 '아 이거 고평가입니다. 한미 반도체 고평가니까 공매도가 이길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는 건 또 과도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인제 HBM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TC 본더입니다. 그래서 TC 본더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사실 뭐 오늘 하나비전이 상한가를 갔지만 하나비전뿐만 아니라 뭐 한미반도체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비전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계속 신고가 가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 주주분들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냥 TC본더 그 장비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어느 입장도 저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인제 주가가 빨리 치고 나가지 못하다 보면 주주들이 그 노이즈에 너무 흔들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잡아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찍었고요. 너무 고점에 인제 하나비전이 올라갔기 때문에 몰아서 매수하지만 않으시면 뭐 하반기까지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분할로만 잘 매수해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